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동 전문가 박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의 첫 경마일입니다. 1월 2일 금요경마 부산경마장 9개 경주가 준비가 되는데요.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 출전 주수도 많고 전반적으로 좀 전력 자체는 좀 엇비슷한 그런 양상이에요. 따라서 물론 이제 오늘 3경주와 8경주는 이제 분할이 된 경주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마필의 수준 자체는 인기마와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초 경마이지만 그렇게 루즈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좀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경마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2경주, 4경주 그리고 후반에 7경주와 마지막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새해맞이 기념 경주인데요.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신마들이 이제 뭐 3살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마필들은 많이 상위으로 올라갔고 남아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뭐 주행검사나 또 다음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죠. 어쨌든 6번마 성실드림이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요 성실드림은 요건 주력마권으로 가져갑니다. 이 성실드림이란 마필은 작년 7월달에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마체도 좀 왜소하고 큰 특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10월 25일날 이제 마체중이 좀 불어나면서 성장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도 뭐 인기 3위였어요. 나름 이제 체력이 연결하고 사책의 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성장세가 좀 가파른 그런 마필이에요. 어쨌든 성실드림은 맘먹으면 선행도 되고 선의권에서도 가능하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안쪽에 이제 파워풀 루비 선순기술과 기생한 파워풀 루비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이제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에 대한 욕심을 크게 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성실드림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전기이기 때문에 성실드림은 요거는 주력 마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오아시스 스타도 요거 조경들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기본기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물론 약간의 외곽을 돌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성장이 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파워풀 리뷰도 스타트 경험 가지고 있고 뭐 소속 기술가 기승에 따르면서는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얼마만큼 아주 깔끔하게 힘을 안 쓰고 선행을 가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버텨낼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파워풀 루비도 지난번에 워낙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랜드 히어로는 나쁘지 않아요. 요거 이제 데뷔전인데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랜드 히어로 같은 경우도 뭐 레이스 이름이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데뷔전에서도 바로 데뷔전부터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 그랜드 히어로는 요거는 관심 마필이고요. 1번 뭐 클러치 러너도 1번 게이트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10월 28일 날은 이제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발주가 그렇게 깔끔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클러치 러너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우리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 한도 노리고 간다면 그 마필은 이 5번마 한강브라보입니다. 이 한강브라보 같은 경우는 출발 자세 불량으로 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2월 6일날 주행검사 때도 발주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라올 때 탄력은 역시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시가 있는 마필이에요. 나름 스타트 능력보다는 이제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인데 1200이라는 데뷔전도 나쁘지 않고요.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발주가 약간 늦어도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발주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강브라보가 발주만 깔끔하다면 좀 더 쉽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고 또 발주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지만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탄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이 전력이 노출이 안 된 한강브라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5번마 한강브라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입니다. 외곽의 9번마 불빛 강자 중심으로 배도 많이 돌아가죠. 불빛 강자는 요건 뭐 주력 막고로 가져가야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약간 기대는 맛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뭐 체력의 경기를 하고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외곽 히트로 밀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불빛 강자는 마음먹으면 선행, 또한 외곽에서 선의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 체력의 전개를 했지만 그 정도의 어떤 전개는 나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불빛 강자는 요거는 뭐 주력만큼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인기 마필 하나같이 믿고 때리기에는 다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죠. 전문 스킵, 여수 로겐스타, 또 화려한 순간, 외곽의 성실월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6번만 정문 스킵은 요거는 이제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조경들을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게 됐지만 역시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기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전에서도 뭐 꼴찌를 했어요. 안쪽에서 3번 게이트를 잘 타고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만 12월 20일 날 주행 재검 때 나름 좀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고 지금 대입끼리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수 로게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굉장히 편안하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이 좀 어렵게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메리트가 없고, 성실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태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착지 불량으로 바주가 좀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좀 올라오는 맛은 남겼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조규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믿고 하기는 역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편성이고 불빛 강자라는 거의 충막감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요거 못 믿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불빛 강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기 순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정말 눈꽃만큼 조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인기 바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들 중에서도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 관련 보병 한두를 제대로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9번마 불빛 강자에 붙임되기 때문에 요거 아주 주력 한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주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컨디션 또 전개 이런 것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합니다. 9번마 불빛 강자라 붙이면서 주력 한방으로 때리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8경주와 분할이 된 그런 레이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편성이 루즈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되는 마필들이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 4번 소우굿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소우굿은 요건 주력 막권이에요. 지난번에 1800으로 경주 거리를 늘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죠. 아무래도 혈통적으로도 거리 적성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1800이라는 경주 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1400으로 내려왔어요. 뭐 편성도 해볼만 하고, 소우굿이란 마필도 지난 11월 때는 이제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오면서 약간 좀 컨디션이 깨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도 회복을 해 가고 있고, 뭐 선행까지도 모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우굿은 요거는 뭐 주력 막고는 공략을 하고요. 퀸앤더 서브는 일단 부담 능력이 4kg가 늘어났어요. 퀸앤더 서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체력이 경기를 했지만 걸음발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건 못 믿는 마필이고, 레몬트리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이 마필도 지난번에 1600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줄어든 거리가 좀 유리하죠. 1600보다는 1400이. 그렇지만 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고, 1번마 광야의 함성은 요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1번 게이트가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지, 왜냐하면 이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1번 게이트인데 자리를 좀 외곽에 포진한다면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발리가 늦은 상태에서 안쪽에 갇혀버린다면 능력 발휘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컨디션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광해 함성도 무시는 못하는 맛들이고 여기에 이제 드래곤 데빌도 지난번에 이제 1년에 가까운 11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상태감은 좋았습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은 뭐 4.5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드래곤 데빌이 지난번에 좋은 컨디션 속에서의 나름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좀 믿고 가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가 의외로는 터질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누구냐? 이 8번마 릴리즈 에디션이에요. 릴리즈 에디션은 뭐 6살짜리 마필이죠. 걸음바로 다 나온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1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했는데 결정선에서 쓱 대보니까 마필이 올라오는 맛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년의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디션은 잘 조율을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 때문에 뭐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레이스램이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릴리즈 에디션도 요거 외곽인데 한 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뭐 릴리즈 에디션도 6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아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승부가 되면 갖다 들이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은 잘 만났다는 점 그리고 1년의 공백을 가지면서도 나름의 그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지난번에도 쓱 올라올 때 탄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릴리즈 에디션에 여기 한 템 빨리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8번마 릴리즈 에디션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에이스선, 한남킨, 또 화이트스타, 짝사랑, 골든포인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물론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 또 한 미끼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에이스선과 한남킨 요 두 마필이 대끼로 팔리고 있는데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다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에이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착지 불량으로 좀 선행을 가는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이제 깔끔하게 선을 간다면 뭐 지난번에 꼴찌를 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낫긴 한데 문제는 이제 에이스선 같은 경우가 기본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그동안 좀 쉽게 선행을 가면서 9월달에는 뭐 6등급에서 신맛이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 10월달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힘이 역시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마취가 좀 왜소하죠. 따라서 힘을 초반에 얼만큼 쓰냐 안 쓰냐 이제 거기에 경주력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이스선도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에이스선보다는 한남킨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한남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실용 외곽을 돌면서 자리를 못 잡으면 좀 헤맨 그런 마필인데 한남킨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일단 액면 선행은 뭐 안쪽에 뭐 최강 루이스 그리고 에이스선, 한남킨 요 정도이기 때문에 한남킨이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보내놓고 선의권에 움직인다면 오히려 막판 한 발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졸주안을 펼치는 심한 기복을 보여줬지만 전개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그 마필의 고유 능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한남킨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에이스고요. 여기 화이트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나름 최선의 레이스도 했지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전에 10월 30일 날 6등급에서 우승을 벌일 때 편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따라서 5등급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이고 짝사랑 같은 경우도 일단 앞에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11월 21일 날 꼴찌를 할 때 그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무리하게 선행을 갔죠.
제가 방송에서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다 보니까 맥없이 무너졌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약간의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뭐 그렇다고 짝사랑도 믿고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골든 포인트는 요거는 간식거리 가져가야죠. 골든 포인트는 조경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일단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중위권에서 뭐 여유있게 따라간다면 골든 포인트가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도 아니고 앞에 가는 마필들이 자신있게 지금 버텨내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골든 포인트 한남길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낫다 이래 보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인기 마필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인기 순위는 이번 경주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약간 밀려나 있는 복병을 노려갑니다. 배당은 보장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대끼리 배당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여러 마필이 팔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좀 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이번 경기는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어느 마필이랑 붙여도 다 배당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인기 순위가 좀 밀려나 있는 마필 또한 복대복 막권을 낀다면 더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죠. 우리는 뭐 그 점까지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기입니다. 전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마필이 대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이 좀 낮죠. 외곽에 벌마의 강자 또 홀리런 이지스 크라운 타이거 몬스터, 강속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11번만 벌마의 강자는 요건 주저맞군이에요.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성상대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 때는 좀 기대면서 3책에 아쉬움이 있었고 또 8월 달에는 3, 4거나 들어오면서 좀 끄는 그런 악벽을 보여주면서도 어쨌든 입장을 지켜냈는데 지난번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뷔 초반에 약간의 주행불량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의 불량은 크지 않아요. 뭐 선행도 되고 뭐 선의권이 움직여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벌마의 강자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하고요. 이지스 크라운도 요거 승급전이죠. 일단 이지스 크라운도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싹 강하지는 않았어요. 1300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성에서 자리를 잘 잡고 초반에 앞에 갖다 붙이면서 버텨낸 그런 마필인데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영영브라보와 이제 목차예요. 좀 약간의 근성은 보여주긴 했지만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싹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이래 보여지고 타이거 몬스터 같은 경우도 8월 15일 날 우승을 거머쥘 때 그때 심하게 선의 경험을 하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그 경주가 편성 자체는 뭐 그렇게 세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12일 날 승급전에서 외곽을 타면서 자리를 못 잡고 사책에 머물렀는데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좋고 일단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타이거 몬스터도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 되는데 선행을 못 가거나 이제 초반에 좀 싸울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지스 크라운도 마찬가지고 광속마 같은 경우도 뭐 걸음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8월달, 9월달 조창욱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배당을 연속해서 터뜨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타면서 역시 좀 한계를 약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속마도 믿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10번 홀리런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홀리런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 불량은 있지만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컨디션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공백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컨디션 여전히 좋고 역시 앞선 자체가 이번 경주가 조금 싸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입을 시도하는 홀리런이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외곽 KT는 나쁘진 않아요. 따라서 컨디션을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홀리런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두 마필 11번마 벌마의 강자와 10번마 홀리런 10번 11번 마권이 기본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12번마 페이스트맨을 축으로 후청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죠. 12번마 페이스트맨은 이 편성에서 충마로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 뭐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뭐 선행을 가서 13마신에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이죠. 외곽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선행이 가능한 페이스트맨 편성이 또한 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트맨은 이 편성을 빼기 어려워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문제는 후차권인데 후차권은 좀 까다로워요. 이 석세스카우 여기 이제 보령의 신용 대길이 준대길인데 석세스카우는 11월 7일날 요거 추천 경기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삐지면서 발주가 역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11월 7일날 배당을 터뜨릴 때처럼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선의권에 움직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갈 정도는 아니죠. 부담 중량도 57, 다수 좀 무겁다는 점. 여기 이제 보령의 신용은 여기 이제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치고는 뭐 편성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다만 이 보령의 신용도 지금 승급전에 경주거리가 또한 늘어났죠. 1400으로 그런 부분도 약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따라서 뭐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약간의 적응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못 믿는 맛들이고 아리온 태양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은 모습 속에서 나름 최선의 사착이었어요. 부담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것도 좀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11번 뭐 로드 투 희망이 일단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로드 투 희망도 최근에 뭐 액면은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인데 9월 28일날 컨디션 좋은 컨디션 속에서 현장에서 바람 좀 불었죠. 인기 3위까지 부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1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크게 외곽을 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는 이제 모래를 맞다 보니까 제대로 된 능력을 받아야지 못한 그런 마필이에요. 안쪽에서 그러면서 꼴찌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외곽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고 레이스 흐름 자체도 빠르지 않죠. 뭐 페이스맨이 선행을 가는데 굳이 뭐 페이스를 이빠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페이스 늦추면서 서서히 선행 페이스를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드 희망이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도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모래를 피하면서 뭐 선의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로드 희망 기본 막권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는데요. 그 마필이 이 6번마 페이트예요. 이 페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6월달이죠. 6월달에 호흡기 질환으로 취소가 된 이후에 10월달에 이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지난번에도 2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뭐 후미권에서 발주가 뭐 이렇게 깔끔한 그런 유형이 아닌데 뭐 후미권에서 밋밋하게 레이스를 운영한 그런 맛들이죠. 얘는 모처럼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맞이했고 또 하나는 페이트가 이제 발주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맛들인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스 흐름이 느려요. 그렇다면 페이트가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페이트예요. 따라서 일단 11번마 로드 투 희망이 기본 막권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페이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견입니다. 3번마 별교 마술사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에 수동파이터 두 마필이 뭐 강력한 데킬리 형성하는 그런 에이스고요. 여기 이제 원더풀 존스, 또 데오나라, 브리드 위저드. 편성 자체가 썩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거 마술사나 스톤 파이터 요런 마필들 쪽으로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3번마 별거 마술사는 그래도 요건 줄여맞고는 하다가야죠. 별거 마술사는 역시 부담 중에 늘어났어요. 수동 파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또한 있는 그런 에이스죠.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전력이 뭐 그렇게 한계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또한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마술사는 요건 주력맞군이고요. 반면에 5번 수동 파이터도 이제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나면서 55.5kg를 극복해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57.5의 부담 중량은 또 다르죠.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에요. 편성 측면에서는 뭐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57.5의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 요 스턴 파이터는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고 원더풀 존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좀 올라왔는데 원더풀 존스도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어요. 예,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요 마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기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좀 믿고 가기는 어렵고 데오나라라는 마필 뭐 걸음발이 다 나온 마필이죠. 최근에 연속해서 3차게 갖다 대고는 있는데 그게 다인 그런 상황이고 또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데오나라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브리드 위저들은 뭐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상태감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브리드 위저드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모색할 텐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을 힘이 좀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복병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의외로 지금 그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가 보병마들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또 삼복에 대한 메리트도 좀 넘쳐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2차, 3차 에서 그 복병마들이 동반 입상을 해낸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제관리형 복병 한두를 노려가는 에이스예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는데 어쨌든 3번만 별교 마술사에 붙여야죠. 요거를 뭐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에이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3복 복대복 막권이 2차, 3차에서 같이 엮여버린다면 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점까지 충분히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뭐 주력 한방 승부를 보고 배당은 3복 소승측에서 또한 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안쪽에 2번마 금화 어댑터, 여기에 3번마 석세스 파워, 닥터 캐슬, 스카이 윈윈,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이런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2번마 금화 어댑터는 요거는 뭐 주력마꾼이죠.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기본기가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이 그 거리 적성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따라서 뭐 중거리 1600, 1800 이런 경주거리에 추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고 뭐 1400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비록 승급전이지만 뭐 승급전 치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어댑터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뭐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 3번마 석세스 파워 같은 경우도 좀 지난 10월 달에 나름 최적의 경기를 하고 3차에 머물렀고 지난번에 의외로 기적인 선행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금화 어댑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부담 중량도 뭐 1kg가 늘어난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기복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지난번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고 닥터 캐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편성은 해볼만 해요. 그렇지만 컨디션이 확연히 올라왔냐?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는 요것도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스카이윈님도 기본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데뷔전에서 워낙에 많이 바람이 좀 불면서 많이 팔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3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 스카이 윤님도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트러블 메이커도 뭐 사실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1번 게이트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팔리는데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이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어드프트는 좀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믿고 가기는 다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 마필 복병은 이 4번마 플라잉 글로벌이에요. 요게 전력이 아직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이 플라잉 글로벌이라는 마필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주행감사 때는 발주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데뷔전 실전에서는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이제 3살에 데뷔를 한 그런 마필이죠. 이제 4살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힘이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몰에 대한 반응도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망사능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만 금화드부터가 선행을 가면 플라잉 글로벌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외곽에 포진하면서 모래를 얼마든지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고 또한 나이도 4살이고 완성도적인 측면 또한 편성도 강하지 않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플라잉 글로벌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4번만 플라잉 글로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혼합 3등급 1200m입니다. 방랑객 오늘 마지막 추정률입니다. 네 번째 추정률인데요. 혼합 3등급의 1200. 좀 단거리 경주고 또한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변의 여지가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 4번마 벌마킹과 또 6번마 은빛대로 이 두 마필이 대기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이 두 마필 중에서는 4번마 벌마킹을 줄여맞거나 사냥합니다. 이 벌마킹은 58회 부담 능력 역시 좀 무거워요. 1.5. 그렇지만 상대방들의 전력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도 나쁘지 않아요. 1200도 추입이 충분히 통하는 마필이 이 마필이 약간 좀 단거리 추입 마필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추입이 안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1200, 1400에서는 추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벌마킹을 요걸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6번마 은빛대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적당히 팔리고 3세에 가태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어요. 지난번보다 컨디션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은빛대로나 마필도 고유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살짝 한계치를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월달에 이제 6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컨디션은 좀 찾아가고는 있는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은빛대로 요거 믿고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벌마킹을 요걸 주력 막고로 공략을 하고요. 골든에어도 가능하긴 해요. 이 마필도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요것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역시 56의 부담 용량은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고 신천버스 같은 경우도 컨디션 조금 올라오곤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베이스 컨디션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1월 달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마필이고 퀸티케는 요것도 이변의 여지는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은 좋아요. 요거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아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약간 결승선에서 기대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요것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다만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좀 기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보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최근에 좀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많이 밀려나 있는데 컨디션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따라서 보여준 걸음의 여력도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충분히 선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은 벌마킹에 요걸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봅니다. 다만 이제 벌마킹이 이 58의 부담 용량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복병, 이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도 역시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겠죠. 우리 뭐 이전까지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어쨌든 복병을 노려가면서 4번 뭐 벌마킹의 주력 한 방으로 마지막 승부를 보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